해볼게요. 일부 끝났는데 어제도 해보니까 안 끄고 계속 가는 게 훨씬 나아. 찬성들 하시죠, 여러분? 예, 네. 찬성. 찬성. 그럼 안 끊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간판이 바뀐다는데요? 이름을 바꾼대. 정말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뿐이지 과연 바뀔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협의가 잘 안 될 것 자유한국당의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출범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같이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른바 통추위, 통증 느껴지는 통추위. 웃어줘. 통증추진위원회. 맞네. 통풍 추진위원회. 그래서 새 정당을 만들기로 서로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 소식, 그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식에서 저는 어렵다고 직감적으로 느꼈던 게 역시나 쫄짜들끼리 만나가지고 쫄짜 아시죠? 쫄짜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대장이 이렇게 합의하라고 했다. 이렇게 대장의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대장들끼리 만난 적은 없다고 아직. 역시 황교안 스타일. 황교안은 절대 지가 안 움직이고 쫄짜를 보내는. 네. 나는 이제 여기서 뭐 진지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약간 예능스럽게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명 공모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려고. 자, 여러분 댓글창에 새로운 당명을 좀 올려주시는데 괜찮으면 제가 호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자유바른미래한국당. 뭐 간단하죠. 뭐가 고민합니까? 네. 공화당 어떻게 공화당? 자유바른미래공화한국당. 근데 나는 이제 그 지점에서 좀 이런 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당명 약칭을 한국당으로 쓰잖아요. 나 그 점 진짜 못마땅해가지고 한 번도 나는 한국당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자한당 아니에요? 아니요. 한국당.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국당이라고 자꾸 하는데 대한민국 자한당. 국호를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한당 또는 뭐 자일당 또는 뭐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한국당이라는 약칭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멍청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례 자유한국당을 지들 등록했지. 심지어 주소지도 자유한국당 당사랑 똑같이 등록을 했잖아. 그럼 당명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거? 진짜 궁금해진다 갑자기. 또 하겠죠. 정당을 또. 그쪽 당도 당명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는 짓들이 좀 이상하긴 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친일당, 자유용팔이당, 단마진 미필당. 에이, 진지하게 한번 해봐요. 이런 건 괜찮다. 한국자민당, 조선당, 아베 형제당. 창의성들이 드릴 게 없네 진짜. 이게 차라리 낫다. 더럽당. 참. 숭부이당당, 숭당당. 사실 읽어드릴 게 하나도 없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걸 또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 있죠. 자유한국당 이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홍준표. 자기가 당대표일 때 새누리당에서 간판 바꿔 달았던 바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간판이 내려지고요. 자유한국당의 그 로고 보면은 횃불 있잖아요. 국정원하고 거의 비슷한 로고였던 기억이 나고 빨간색도 바꿔 이씨. 나는 진짜 빨간색이 싫어지기 시작했잖아. 뭘로 바꿀까요? 색깔을 좀. 자, 그 색깔도 우리가 논의해 볼까? 자, 우리 지금 통추위 핑크. 핫핑크. 똑같이 핫핑크. 핑크. 네, 사나이의 색깔. 네, 핫핑크. 핫핑크. 네. 좋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냐? 그 슈퍼챗에서도 핫핑크면 굉장히 높은 그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비싸 보이는 핫핑크로. 5만 원 이상. 예. 네. 핑크래, 핫핑크. 특히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예. 만든다고 일단은 만드는데 지금 볼래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6가지 통합 원칙. 1.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진짜. 통합은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한다. 야, 이 연병을 놈들아. 공정이라고 하면 내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니까 또 말만. 3번째.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등 모든 세력에 대한 대통합을 추구한다. 중도 보수라고 하니까 또 안철수 데리고 오고 싶은가 보네. 자, 다음에 4번째.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통합을 추구한다.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있어 지금. 탄핵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
대통합 정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여기 합의를 했대요. 나는 이 합의로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나갈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대통합의 원칙이 통합이라는 게 많이 짜장면 대자의 원칙은 짜장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가지지만 3가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걸었던 원칙이잖아.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가로 열고 익사하자 건너다가. 친박계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조은진의 우리공화당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개혁 보수를 추구하자. 뭔 연명 앞에다가 보수라고 하는 걸 제대로 썼다 그러면 개혁이란 말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개혁 보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혁 아젠다는 다 진보 쪽이 갖고 있거든.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 정체돼 있지 않아. 우리는 개혁적이야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스탠스는 정확히 말하면 진보 쪽 스탠스인 거야. 그러니까 꼰대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보수 앞에다가 개혁 보수라는 걸 집어넣고 저지를 하고 계시고요. 자, 3번째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런 두꺼비요? 거. 두꺼비? 예. 야, 토건은 안 된다. 건축 토건은 안 돼. 그건 새로운 집을 짓고 말고 해. 낡은 집은 놔줘. 허물지 말고 새 집만 짓고. 당사를 옮길 모양이죠. 당사가 여의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그 여의도 바로 앞에 있는 다리만 건너면 있는 여의나름도 영등포. 영등포에 있죠. 한강성심병원 옆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앞에 집회하고 나서 그 행진하기 딱 좋아요. 다리 한번 싹 건너갔다 돌아오면 딱 되고 바로 옆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될 거예요. 지금 통합해야 될 대상도 많고 물론 새로운 보수당만 흡수를 하면 자유한국당은 통합했다고 얘기할 것 같지만요.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을 하면 우리 공화당은 더 커져요. 당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주류들이 황교안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지금까지 저렇게 뒤에 조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 관련해서 서로 통합 논의가 있으니까 무슨 유승민 배신자랑 통합을 하냐. 통합은 통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먹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8명에 대해서 공천 보장해주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그럼 지역위원장이나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 뭐야. 그러니까 저런 배신자들 받아들여가지고 박근혜 골수 팬들한테 배척을 당하느니 계속 반대를 할 거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낙엽들 이제 그 이삭줍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지금 이 통축이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딱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6가지 통합의 대원칙의 그 내용에 그러니까 통합이란 말에 계속 재탕일 뿐이에요. 쌀밥의 재료는 쌀이다. 이런 문장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쌀밥의 재료는 쌀이다. 그러니까 아무 뭐 하자는 목표 지점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목표를 딱 설정해놓고 저기로 같이 가자.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서를 지키자 이렇게 협의를 해야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갈 지점은 없이 뭉치자. 뭉쳐서 뭐 하게? 아니 뭉치자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 추우니까 지금 겨울이라고 모여 있으면 따뜻해지나? 아, 냄새나. 그래서 통추이구나. 냄새나. 근데 이런 통추위를 끌고 간 리더가 확실히가 없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얻을 황교안이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확실한 리더십으로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다. 아니, 차라리 네. 조원진은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박근혜.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동하기도 편한데 황교안은 그게 없잖아요. 뭘 얘네들도 하자고. 목표는 있어요. 우리 밥그릇. 목표는 또렷해요. 밥그릇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밥그릇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목표, 이렇게 말 그대로 정치적 정당성이라니 얘네들이 사실 중도 보수를 추구한다는 말도 애매하긴 한데 정말로 어떤 중도 보수의 모양이 있어서 그거를 거기를 위해서 하나도 힘을 합친다 이러면 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다 제각각인데다가 무엇보다 득과 실을 따졌을 때 황교안한테 실이 크고 유승민한테 실이 커요. 유승민한테 실이 크고 이런 하태경 같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얘네들이 통합을 함으로써 과연 지역구에서 몇 개를 더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각각 따로 놨을 때 비례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게 애매해요.
정말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애매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당을 바꿨을 때 비례 자한당은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많고 실질적으로 이걸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한테 득이 없어요.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면목상 다 뭐 사퇴 포기각서를 받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한당의 역사를 돌이켜 보세요. 나 공천 안 받으면 나 혼자 나가서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 아닙니까? 공천 안 해줘? 알았어. 나가가지고 당선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홍준표가 반대할 것 같아요. 홍준표가 그 대구 동구을에 유승민 지역구에 오고 싶어 하는데 반대하겠죠. 그 절대 반대할 사람들이 아니. 자, 유시민의 명언이 아닌 포기할 새날의 사람이잖아요. 명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보수는 분열로 망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웃기니까 자기들끼리 비례 자유한국당 만들어 놓고 진짜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어딨어. 거대 정당이 독식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됐는데 저기 푸나님 화면 좀 바꿔주시죠. 야수님이요? 예. 부담스럽구나. 죄송해가지고 보시는 분들한테 잘생겼어요. 그건 아는데 아니 어차피 밑에 조그맣게라도 나와 딴 사람. 우리 새날이 얼굴이에요 이분. 마스코트라고.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보수 빅텐트 뭐 여단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승민은 내가 봤을 때는요 진짜 기회주의자의 전형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놓은 박근혜는 탄핵됐어야 마땅해. 그래서 탈당해 나가서 뭔가를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윤석열 같은 고집이 있는 거죠. 내가 한 것이 맞았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근데 속마음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한 번 있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굶을 생각을 하고 나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요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합쳐서 당선은 되고 싶은 거예요. 묘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친박들이나 우리 공화당 쪽은 유승민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황교안이 유승민하고 합치려고 하니까 실제 그 내부에 있는 주류인 친박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한 거지.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런 욕심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실드를 치고 있던데, 유승민은 사실요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보다 못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느낌은 개혁적 보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컨텐츠를 한번 보세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고 나면은 황교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꼰대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전문가가 뭐 박근혜 경제 교사였다 그러는데 경제 몰라. 진짜로 난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약간 찌질이들의 어떤 통합, 난 사실 지금 뭐 통합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통합하라고 해. 어떤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승민이 경제교사에서 박근혜가 그랬구나. 박근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유승민한테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이 총선에 있어서의 동력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유승민은 사실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가야 돼. 실제 통합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개혁적 보수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유한국당이 취한 포지션을 대거 잡아먹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진짜 자유한국당을 부끄럽지 않은 보수로부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우리 당이 포지셔닝 하고 싶다는 전략으로 가야 돼. 실제로는 뭐 보수 빅텐트나 통합을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대비 우리가 굉장히 우월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훨씬 정치적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 들어가는 순간, 통합하는 순간 유승민의 미래는 없지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유승민도 그걸 알 거예요. 알지만 지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봐요, 저는. 유승민이 정말로 뭐 무슨 당? 새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이걸로 갔을 때 과연 얘네한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얘네들이 지지율로 해서 비례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하태경은 150석 얻는다잖아요. 80석이라고 했죠. 아니, 유승민은 80석이고 카트기.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차원 우주에서 이렇게 저쪽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쪽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바른 미래당 뉴 중에 새로 떨궈져 나온 새보수당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일정 정도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면 합쳐지는 시너지가 아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자유한국당하고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와서 안철수한테 붙어요. 그러니까 두 당이 합쳤어.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럼 그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그냥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자기 확장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지지율로 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그걸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저는 끌 거라고 보고 유승민은 잘 생각해야 돼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지만 총선은 적당히 하시고 자유한국당의 포지션을 좀 잡아먹고 나서 대선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야지 지금 여기다 먹히잖아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요. 난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자는 게 반문재인 말고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유승민이고 황교안이고 뭐 기타 등등이고 통합을 하려면 뭘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만들자, 무엇을 없애자, 만들자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싫어요. 이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무덤을 파고드는 것 말고는 지금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조작됐다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은 어차피 이제 죽을 길로 들어섰으니까 그냥 그렇게 쭉 잘 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유승민이나 뭐 안철수나 뭐 조원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3%그 목표만 딱 가지고 내가 사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내 이번에 무슨 뭐 원내 그 협의체를 만든다 이런 거 말고 생존하고 4년만 버티자. 비례로 예, 해가지고. 비례든 뭐 어쨌거나 현역 의원으로 버티는 게 중요하니까 4년만 버티자 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어줍잖게 이런 식으로 뭐 통합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진짜 집 앞그릇 지가 차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께서 이걸 보고 계시다면 항상 명심하셔서 정말 이번 초선을 건너뛰시고 2064년 정도 대선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전에 유승민 의원실에서 고소 당할 뻔하다가 내가 정치력으로 풀었거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난 잘해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좋은 말 했어요. 좋은 말. 근데 좋은 말 했지 뭐. 그 의원실은 나름대로 인간적이긴 해. 실제로 그 담당자랑 여러 번 얘기해봤거든요. 나름대로 인간적이긴 해.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고소로 지르지는 않더라고. 김성태나 정우택처럼.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유승민 의원을 향한 일종의 충정 같은 거야. 우리는 충심이야, 충심. 역심이 아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가 지금 바른미래당 당원들한테 편지 보냈다고 그래서 또 화제가 되는데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대개조를 위한 인식 대전환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들어와서 안철수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는 절대 합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아까 그 6가지 중에 중도 보수까지 포함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철수가 포지셔닝 하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른 세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합하면 1+2는 2 이렇게 되고 거기서 떨궈져 나오신 분들이 안철수 쪽에 붙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안철수도 좀 옹색해진 게 안철수가 지금 대한신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등과 합치지 않는 한 자기의 포지션은 또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사실 표라고 하는 건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표라고 하는 건 질량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어. 대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디서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슈가 출렁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좀 바뀌긴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진보와 보수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게 크게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박근혜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보수가 진보보다 훨씬 더 많이 포지셔닝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해서 진보 쪽이 훨씬 커진 측면이 있죠. 그게 지금 고정돼서 가고 있다고 일단 보고 여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개화천선에서 뭔가 보수의 이미지가 부끄럽지 않은 당이 아니라 모를까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안철수 씨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나는 우리 방송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 안철수는 중도가 아니고 보수다. 그래서 보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막 개혁적 보수, 뭐 진보적 보수, 중도적 보수, 꼴보수, 극보수, 이 보수가 있는데 많이들 서로 나눠 가지세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비호감도 69%.
안철수입니다. 네. 비호감도 69%. 네. 참, 세상에 그런 내가 감췄습니까? 이런 참 훌륭하신 분이 참 어서 들어오시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